안녕하세요. 썰밤입니다. 잠시 저희 썰밤을 후원해 주시는 공식 파트너사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넷 변경하실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KT, LG, SK 어느 통신사건 상관없이 전국 최저의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용하시고 푸짐한 현금 혜택까지 챙겨 드립니다. 꼭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인터넷 민족. 네이버에서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세요. 썰밤 보고 가입하셨다고 전화 주시면 더 높은 현금 혜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65일 전화 상담이 가능한 1800-6475 인터넷 가입엔 인터넷 민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이에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적고 있네요. 사연을 적는 이유는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아주 황당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입니다. 다들 저보고 똑부러진 현대 여성상이라고들 하지만 사랑 앞에서 그리고 그 시댁의 그늘 앞에서 한없이 바보같이 보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모든 것을 다 맞춰준다고 해도 결코 제 편이 되지 않았던 시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 우먼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대학도 잘 나왔고 해외 어학연수 경험으로 영어도 어느 정도는 잘했으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격도 갖추고 있었죠. 그렇다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며 선배들에게 깍듯한 대우까지 해주었기에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를 잘 따르던 후배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제게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리더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따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조금 어려운 형편의 후배들이 있으면 때로는 남몰래 도와주기도 했고 밥도 자주 사주었죠.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하던 후배가 있으면 따로 불러 알려주고 술까지 사 먹일 정도로 아껴주었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실 집안일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했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늘 바쁘게 지냈던 탓에 방 청소도 엄마가 도와주셨고 옷 정리도 한 번도 제 힘으로 다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럽긴 해도 늘 자격증 준비에 시험 준비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던 탓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역시 이런 제게 많이 구박하거나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특히 엄마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사회생활에 매진해서 하면 집안일에 하나하나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면서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정도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차피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지라 제대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전부였는데 그런 상태로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근처에 위치했고 저희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서로의 회사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제게 사랑을 고백했던 몇몇의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하긴 해도 어쨌든 그때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남자 대학교 선배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선배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었고 대학 때부터 저와 매우 친해서 이것저것 많이도 알려주던 선배였었죠. 그 선배와 알던 기간이 10년이 되어갔을 어느 무렵 제게 그 선배는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선배를 선배로서 잃고 싶지 않았었기에 그 사랑을 거절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눈빛에는 야망이 득실거렸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항상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는 차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 그 차를 막 추월해야만 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그 남자는 어느 날 제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 저번에 회의 때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도와준 건 아닌데 그건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요? 제가 싫으세요? 이렇게라도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제 마음을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뜻이 있으셨는지는 몰랐는데. 그럼 함께 가시죠. 저 안 가시면 가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겁니다. 저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그 남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돌적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자는 말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미루면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 남자는 이것저것 제게 가리지 않고 물어보더군요.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생활, 그리고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까지요. 무례하다고 싶을 정도로 물어보는 그 남자에게 저도 저의 의견을 얘기했죠. 저희 첫 만남에 질문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세요? 이렇게 사적인 것까지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쪽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잘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 그쪽 좋아해요. 알아보니까 저희 회사 선배랑 대학교 선후배 관계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선배가 하도 그쪽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네요. 그 남자의 말이 처음엔 정말 황당하고 웃기기까지 했어요. 제게 그동안 마음을 표현한 남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 남자도 제게 말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 처음일 거예요. 그쵸?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시네요. 하지만 분명히 결국엔 저랑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망에 가득한 그 남자의 눈빛은 매서울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그 남자에게 조금씩 이끌려갔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우려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어느새 그 남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대학교 선배는 제게 크게 서운함까지 내비쳤습니다. 너 그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벌써 연인 관계가 된 거야? 적어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내게 의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놈은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놈은 아니야. 선배, 왜 그래? 선배가 나 좋아했던 건 알지만 그래도 난 선배는 선배로서 내 옆에 있는 게 좋았고, 그리고 이미 남자친구가 된 사람한테 그놈 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아, 선배. 그래, 네 남친이 됐으니까 그놈 부른 건 미안한데 걔가 지금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까고 다니는 줄 알아? 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놈이라고. 너 같은 좋은 여자가 그런 놈을 만나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 차라리. 이때만 해도 저는 선배의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배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남친과의 연애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즐거웠어요. 늘 똑같은 걸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남친에게 감동을 많이 느꼈죠. 가끔씩 너무 지나친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과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자신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사귀고 나서 1년쯤 넘었을 때였거든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사귀고 나서 한 달 정도 후부터 계속 했었고요. 제게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과의 약속을 잡았고 어느 한 레스토랑에서 남친의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어머님은 정말 딱 남친과 판박이었어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투도 너무 비슷했고 음식을 주문하시는 스타일, 그리고 남친 아버님께 말씀하시는 게 진짜 똑같더라고요. 남친의 스타일은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신이 리드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기분이 별로일 때면 너무 자신의 멋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는 이 스테이크 먹거라. 반쯤만 구워서. 너무 바짝 구우면 건강에 해로워. 당신은 야채 많이 들어간 이걸로 해요. 이게 그나마 당신 평소에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아가씨는 뭐 먹을 거예요? 메뉴 고르는 취향 보면 어떤지 딱 아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뭘 고르는지. 저는 남친 어머님의 딱딱한 말투에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대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저의 메뉴를 보시더니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둥 음식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씀도 서슴지 않으시더군요. 정말 예정되지 않은 만남인데다가 초면에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제 기분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남친의 아버님의 인품이 좋아 보이셨던 점인데요. 남친 아버님은 온화한 미소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이시더군요. 남친 어머님의 극성맞은 말투를 듣고도 인상 한번 쓰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니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은퇴하시고 여행과 낚시를 좋아하시며 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셔서 제 기분도 좋더라고요. 어쩌면 이때 남친 아버지를 보고 제 마음이 더 기울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첫 번째 불편한 만남이 끝나고 나서 남친과 한바탕 싸웠었어요. 왜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냐고 했지만 남친은 어차피 자신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의견만 내세웠습니다.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라고. 어차피 볼 거 미리 보는 게 뭐가 어때서? 오히려 더 좋지. 너 나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고 뭐가 문제야 도대체? 우린 분명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고 나도 너랑 결혼해서 회사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라고. 뭐? 그런 말이 어딨어? 부모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는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결혼하고 뭐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난 이런 방식 너무 싫어. 너무 싫다고. 제발 내 의견도 좀 물어보고 결정해. 오빠 가끔 이럴 때 보면 너무 독불장군이야. 이런 식이면 누가 좋아하겠어? 난 이런 내 방식 바꾸고 싶지 않아. 내가 옳다고. 두고 봐. 네가 결국 나랑 연인이 된 것처럼 결국 너랑 나는 결혼해서 부부로 살게 될 거라고. 남친의 말에 화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거짓말처럼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와 한창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은 저의 유학 생활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게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살았냐, 혼자 살았냐, 동거를 한 것은 아니냐는 추궁을 하시면서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때 남친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과거까지 예비 시모에게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그때 제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할 건데요. 그런 건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네가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둘러대고 하질 않지. 한국인이었니? 아니면 외국인? 걔랑 같이 살았니? 너 혹시 무슨 자궁에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외국에서 유학한 애들 보면 아주 생활이 너저분한 애들이 많아서 말이다. 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심하세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너저분한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예비 시모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결혼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결혼을 하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여자의 의무라고 하면서 무조건 회사를 쉬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창 회사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던 제가 갑자기 집안에서 살림만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친정 부모님은 눈 딱 감고 딱 1년 정도만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면 분명히 시모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제로 정말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했습니다. 제게 회사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저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하고 여러 가지 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도 상의를 해봤지만 남편 역시 시모처럼 막무가내였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식이냐? 결혼을 했으면 우리 집 법도에 따라야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 할 거야? 이제 너랑 결혼했으니 내 이미지도 올라가서 승진할 일만 남았다고. 넌 이제 내 내조나 하고 조용히 집안일 하면서 살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딱 1년간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참았어요.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는 집안일을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신혼집이 그리 크지도 않았지만 온전히 제가 혼자 하려다 보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시각각 시모가 신혼집에 찾아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고 창틀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셨죠?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냐?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 보냈니? 대단한 집안이다 정말. 어머님, 제가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그러느라 제대로 해보지를 못해서요. 이제 배워가면서 노력할게요. 안 되겠다 너. 내가 계속 냉장고며 뭐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집구석에서 우리 아들 생활하게 할 수 없다. 너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라. 어차피 회사도 그만둔 마당에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뭐 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집안일을 배우겠다는 건지 그냥 하루 종일 놀면서 우리 아들 돈을 날로 먹겠다는 건지. 당장에 시댁 들어와서 살거라. 당장! 이 집은 내가 알아서 전세 빼놓을 거다. 시모는 제게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얻어준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버리셨죠. 남편만큼이나 막무가내로 자신의 의견을 밀고 들어오는 시모 때문에 죽을 맛이었어요. 황당함에 눈물까지 나왔고 저희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시모에게 전화까지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대학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 남편이 자신을 모함해서 승진 기회에서 탈락이 됐고 나쁜 이미지까지 심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선배에게 화를 냈어요. 제 남편이 아무리 승진에 욕심이 많더라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선배는 제가 답답하다면서 자신의 의견만 내세웠고 그 문제로 저는 그 선배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배의 전화를 받고 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참고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고 하면서 그 선배가 저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결혼하게 돼서 배신감 때문에 자신을 증오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행동거지를 똑바로 안 했으면 당신이랑 결혼한 나한테 이런 마음까지 갔냐? 안 그래?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였어? 막 동거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정말 그냥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니까? 나한테 도움을 얼마나 많이 준 선배인데. 그 선배 인성 하나는 끝내줬는데 이렇게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야, 말도 마. 아무튼 네 대학 선배 진짜 별로인 사람이라니까. 앞으로 가까이 할 생각도 말아. 네 남편은 나야. 남편 말을 믿어야지. 너 설마 그 선배 말 믿는 거 아니지? 그럼 내가 왜 당신 말을 안 믿고 선배 말을 믿겠어. 아니야. 남편의 말만 믿고 저는 그 선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태껏 알고 있던 그 선배의 모습이 거짓말인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때는 무조건 남편의 말만 믿었는지 참 바보 같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살이를 하러 들어갔어요.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던 날 문제로 시모와 시부는 싸우신 것처럼 냉랭한 기운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시부는 저희를 왜 들어와서 굳이 살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요. 첫날부터 시댁에서의 삶은 정말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를 하시면서 저희 친정엄마까지 욕되게 하시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하나 깨트렸는데 시모는 재수가 없다는 말까지도 하시는 거 있죠. 야, 진짜 너 아침부터 재수 없게 접시나 깨고 어디 여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진짜 너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 나이 처먹도록 뭐 하신 거니? 구제불능이구나 너. 어머님 죄송해요. 기름기가 끼어서 접시가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만. 여자가 돼가지고 이런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애 낳고 제대로 살기나 하겠니? 시댁에 와서도 행동거지가 이런 식인데 지네 둘이 살게 놔뒀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시모의 잔소리 폭격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어이 여보, 말이 좀 지나치네. 접시가 미끄러우면 깨질 수도 있는 거지. 어디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야? 그만 좀 하게, 그만 좀. 지금 당신 너무 억지스러워. 며느리 보기 민망할 정도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시아버지는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시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참 잘 따랐고 낚시와 여행으로 집을 자주 비우시긴 하셨어도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따로 제 선물도 챙겨주시고 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시댁살이 중에 가장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시간은 바로 시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매일매일을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지내며 참 많이도 힘들었어요. 집안일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검사를 해대시며 잔소리를 하는 시모는 1년 정도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게 구박을 하셨었죠.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강도가 너무나 억지스러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모와 부딪혔던 가장 큰 사건은 친척들이 시댁에 놀러 오셨을 때의 일인데요. 시모는 제게 몇 가지의 음식을 하라고 시켰고 저는 처음 만들어보는 음식에 당황은 했지만 친정 엄마한테도 여쭤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봐서 최대한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와서 잔소리를 해대시더니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3가지의 음식 중 2가지를 다시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너 이거 2가지 다시 만들어라. 처음부터 다시. 이게 정말 근본이 하나도 없는 음식을 어디 친척들한테 내놓으려고. 네?
어머님, 이거 재료도 이제 없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던걸요? 그냥 어머님이 간 조금만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시애미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이러려고 시댁 들어왔니? 시애미 우습게 여기고 이러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어떻게 다시 만들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시간도 없고 재료도 없잖아요. 다시 만들라면 다시 만들어! 난 이런 며느리 요리 실력으로 내 아들 못 준다. 이런 꼴로 어떻게 우리 아들을 먹인다는 거냐? 큰일 날 놈 이딴 식으로 먹였다가는 너 내 손에 아주 죽을 줄 알아. 시몬은 제가 항변하는 모습에 벌벌 떨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막무가내로 다시 만들라고 하시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시모를 보니 진짜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딱 1년만 버티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만 어떻게든 잘 넘기자 싶어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이날 결국 저는 다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고 꾸역꾸역 다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친척분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잘 드셔주셨고 좋은 직장에 다녔던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능력 있는 며느리를 봐서 너무 좋겠다고 하시며 시모에게 제 칭찬을 하셨는데 시모는 또 그때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더군요.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워낙 회사 자체도 저희 회사가 연봉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이 괜찮은 편이었고 회사 내에서도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인정받았었죠. 남편은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능력치를 개발하는 시간보다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자기 편을 만드는 데 급급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편의 모습은 매일을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누군가와 트러블이 일어나는 일이 잦을 정도였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남편의 단점들보다는 최대한 장점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의 큰 야망이 있는 멋진 남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제가 지옥 같은 시댁살이 1년이 끝날 무렵 회사에 다시 복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직 회사에서는 저를 필요로 했고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했죠. 어차피 처음부터 시모와 약속한 1년도 다 되었기에 혼자서 조심스레 집도 알아보던 찰나였죠. 시모에게 다음 주부터 회사에 복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콧방귀도 안 뀌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뜻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약속한 시간도 지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의 억지스러운 집안일을 배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출근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예정대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1년을 기다린 회사에 다시 나오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잃어버린 제 자리를 다시 찾은 것 같은 안정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시아버님은 이런 저의 복직을 축하한다고 하시며 여행 중인데도 사무실로 꽃바구니까지 보내셨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회사에 출근한 제게 황당한 문자를 보내놓으셨더군요. 집안일 따위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며느리녀는 나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 문자를 받고도 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댁살이 기간 동안 매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던 분이시니까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도무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더라고요. 복직의 기쁨을 누리고 바쁜 업무를 보던 와중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남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선배, 저기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 복직한 거? 아주 복잡하고 정신도 하나도 없다. 그래도 오랜만에 내 일하니까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 완전 행복해.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선배님 남편분이요. 어째요, 정말? 내 남편? 내 남편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남편 무슨 일 있어? 얼른 말해봐, 얼른. 진짜 모르셨어요? 벌써 한 3주 정도 돼서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 제 남친도 있잖아요. 남친이 비밀로 하고 있으라고 해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뭔데? 무슨 얘기냐고. 응? 얼른 말해봐. 선배 남편분이 그 회사에 계신 분을 모함해서 회사에서 쫓아내셨다고. 그거 서류 조작하고 그런 거 다 탄로나서 완전 이 업계에서 매장당할 분위기라고. 선배 정말 모르셨어요? 후배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제 대학 선배가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바로 전화를 걸어보았고 그 선배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그 선배를 몰아내고 자신이 승진을 하기 위해 불법적인 야비한 방법을 써서 그 선배를 회사에서 쫓아내었던 것이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다시 그 선배를 복직시켰고 남편을 회사에서 잘라버렸는데 그 후로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출근을 한다며 나갔던 것이에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복직 첫날부터 이 말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이 지나갔고 결국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왔죠. 남편도 오늘 일찍 온다고 했으니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으로 불이 나게 집으로 왔는데 집 안에서는 정말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제 짐이 현관문 앞에 떡하니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옆에는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제 짐이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나는 집안일 똑바로 안 하는 년은 필요 없다. 이런 꼴로 우리 큰일할 귀인 아들을 어떻게 내조하겠니? 되먹지 못한 애가 들어와서는 아주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일이 있어? 당장 나가라, 당장!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딱 1년이라고요. 그 약속 저는 다 지켰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댁살이까지 하면서요. 저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다시 제 회사로 복직할 거예요. 복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는 앞으로 다소곳하게 집안일이나 배우면서 큰일할 내 아들 내조나 똑바로 해. 어디서 잘나지도 않은 년이 내 아들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냐? 참나, 어머님, 큰일할 아들이요? 그 아드님 오늘 백수 됐다고 들었거든요. 백수를 뭘 내조를 해요? 뭐 먹고 살라고요? 당장에 제가 안 벌면 뭐 먹고 사나요? 능력 없어서 사람 모함해서 내쫓은 되먹지 못한 아들을 무슨 내조를 하란 말이에요? 뭐가 어째? 인연이 이제는 생사람을 잡네? 어? 이게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억지를 부려? 어디서? 시몬은 제 말을 귓동으로 듣지도 않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이 짐을 갖고 나가라고 했어요. 때마침 그때 퇴근을 한다고 들어오던 남편을 발견했고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참 잘났다. 네가 그렇게 야망 많고 욕심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무슨 소리야 그게? 나 피곤해. 먼저 올라갈게. 근데 이 짐들은 뭐야? 니네 어머님이 잘난 아들 회사에서 큰일 해야 되니까 나보고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하며 집안일 배우시란다. 큰일은 아무나 하니? 백수를 무슨 내조를 해? 당장에 먹고 살 돈도 없는 놈을. 남편은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단 한순간도 이 집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가져다 놓은 짐을 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런저런 사정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너무 화가 나신 친정 엄마는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가시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친정 엄마는 굵은 소금 2바가지를 들고 가 시댁 문이 열리는 순간 시모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확 뿌려버렸고 더 이상은 되먹지 못한 집안에서 딸 건드리지 말라고 속 시원한 말씀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아이가 없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며 그런 남편, 그런 시모와는 절대로 앞으로 살지 못한다고 바로 이혼 수순을 밟으라고 하셨죠. 그러고 보면 저희 엄마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하셔서 시댁살이까지 하라고 하셨던 분인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친정엄마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집안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고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깟 집안일 좀 잘 못하면 어떻냐고 능력 있는 여자한테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욕망이라고요. 친정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그 즉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고 뒤늦게 제게 찾아왔어요. 저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좋았잖아. 응? 다시 생각해봐. 제발. 좋긴 뭐가 좋아? 난 그냥 콩깍지가 씌어져 있던 것뿐이야. 당신의 제대로 된 본 모습을 알게 된 이상 난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 핏줄의 자식을 낳는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뭐? 야, 네가 지금 이러고도 사람이냐? 가족이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럴 때 나를 버려? 네가 이 판국에 이혼을 하자고 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이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지 때문에 나 잡는 거구나. 안 그래도 지금 내 선배 모함해서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혼까지 당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니까 네 이미지 때문에? 야, 사람 잘못 봤어. 똑똑히 말해두는데 나 바보 아니야.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알겠냐? 뭐? 이런 미친. 네가 회사 좀 좋은 데 다녔다고 나 무시하냐? 못된 년 같은 이라고. 너 잘나서 좋겠다. 뭐 그렇다고 네가 사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 착각하지 마. 이 나쁜 년아. 남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에는 화를 내며 난폭적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어찌나 심한 욕설을 퍼붓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고 친정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취업해서 큰 야망을 이뤄야 하는데 이혼남이 된 흔적이 남으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게 자신의 앞날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말까지도 하더군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나중에는 남편의 행패에 전혀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 사람들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저런 미친 사람의 말에 휩싸여 흔들릴 정도의 멘탈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시모와는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부터 시아버지가 원하셨는데 시모가 절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결혼해서 안정될 때까지만 기다리려고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남짓 결혼 생활을 했지만 헤어지는 것은 뭐가 그리도 생각처럼 쉽지 않던지 역시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친정에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복직한 회사에도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적응했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주말이고 야근이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죠. 덕분에 잊고 있던 제 일에 대한 감각은 빠른 속도로 상승해졌고 주변에서도 인정해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때 제 대학 선배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선배가 왜 미안해요? 내가 오히려 미안하죠. 내가 미안해요, 선배. 인성 좋은 선배인데 왜 제가 그런 오해를 했을까 몰라요. 이상한 사람한테 눈이 멀었나 봐요. 너를 생각해서 네 남편이 나한테 한 행동을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를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냅두면 나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선배.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다시 복직한 것도 너무 잘 됐고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나 이혼한 거 알죠? 그러느라 연락 못 드렸어요.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다음에 밥 한 끼 먹어요. 아참, 우리 동창회도 한번 해요. 동기들이 연락 많이 와요. 선배 보고 싶다고. 인기쟁이 선배님. 그제야 웃으면서 그 선배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몇 가지의 사건으로 선배와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다가 잃어버린 선배를 찾고 나니 기분이 좋더군요. 선배는 그 후에 동창회에서 제 동기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게 사랑 고백을 했던 지난 날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워낙에 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선배니 솔직히 말해서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8, 9개월쯤 지났을 때도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도 몰라서 살짝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악연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시모도 시부와 이혼이 정리되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꽤 먼 지방으로요. 남편은 여러 곳에 입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직장을 얻을 수 없었고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 직원들은 아직도 회식 자리에서 남편의 얘기를 하며 안주거리를 삼아 씹어먹고 있더군요.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저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그놈 진짜 양파냐? 어떻게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나오냐? 그 박 팀장님도 모함하려고 서류 조작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진짜였어? 그렇다니까. 무슨 이 회사를 자기 고유 영역으로 알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참나 기가 막혀서. 박 이사님이 그놈 좀 예뻐했던 거 엄청 후회하시잖아 지금. 완전 이 업계에서는 매장시켜야 돼. 이미 매장됐던데 뭐. 어디 지방 쪽 우리랑 연계된 회사 면접 보러 갔다가 소문 다 났어. 될 리가 있겠냐? 바다하게 다 퍼졌는데. 그 쓰레기 같은 놈. 아유, 재수없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전 남편이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참 씁쓸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씁쓸했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은 전 남편 때문에 제 눈치를 조금씩 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대놓고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눈치 볼 필요 없다고요. 하나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말이죠. 요즘도 저는 가끔 전 시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제게 좋은 글귀도 보내주시고 여행이나 낚시에서 찍은 풍경 좋은 사진도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직도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사무실에 멋진 꽃바구니 선물도 해주신답니다.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멋진 인생 선배님으로 가끔씩 저도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어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시며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나이 40을 갓 넘겼지만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 인생에 대해 많이 배운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웬만한 작은 일에는 이제 화도 잘 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친도 생겼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쯤에 남친과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아 다시 예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는 있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